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 올린 지 반년밖에 안 된 신혼 부부예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서 신혼부부 청약이 내년에 운영될 정도에 뜬다는 소문도 있어서 좋을 때를 맞춰 혼인신고를 하려고 시기를 푸고 있던 중이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인 집에 가는 것에 대한 고민거리가 없어요. 사실 우리 친정은 조금 여유로운 편이에요.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다세대 빌라가 전부 다 부모님 소유이고 그 중에 한 호수는 제가 가 취업에 성공했을 때 독립 겸 진작의 명의를 제로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소저는 20대예요. 중후반부터 이 집에 살면서 나중에 이 집을 신혼집으로 사용하면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길게 연애한 건 아니지만 똑똑하고 다정한 스타일의 남편이 우리 부모님에게 세심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프로포즈를 받은 뒤에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이 호의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만난 자리였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요? 새아가야, 너는 우리 집으로 시집 보면 아주 복받은 줄 알아야 된다. 지금 보기에는 별 복이 없어 보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진 게 엄청 많거든.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될 것이야. 이 양반이 소리 다 하네.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닌가요? 내 시아버지 명의로 지방에 엄청 큰 땅이 있으면 너는 깜짝 놀랄 건데 몇만 평이라더라. 결혼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니 기대하겠지 자기야.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너무 부풀려 하셔서 적당히 하세요. 저희 집도 부족한 편이 아니라 시부모님의 재산 자랑에 별로 특별한 마음이 없었는데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재산이 좀 있으시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상 결혼 날짜를 잡고 신혼집 이야기를 하게 될 때쯤 제가 남편에게 혹시 집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뭔가요? 시골 땅을 아직 아버지가 좀 팔고 싶지 않다 하셔서 신혼집에 대한 자금 마련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저축해둔 것이 별로 없다면서 너무 미안해 하길래 그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의 건물과 제 명의의 집이 있다는 것을요.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너무 좋아했고 어머니한테도 바로 말했나 봐요.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니 그런 걸 왜 진지하게 말 안 했냐고 하시면서 너무 잘 됐다고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고만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식 준비하면서 가끔 만날 때마다 너랑 내 친정 덕에 어려운 숙제 해결됐다. 참 고맙다 라고 하시면서도 아들 빼앗기는 것 같다 라는 친정이랑 바로 위아래 측면 대릴 사위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아들이 기죽을까봐 걱정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저희 친정을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까지 쓸데없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걱정하셨나요? 저는 이런 때마다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그냥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섭섭하셔서 그러신가 보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아니라며 안심시켜 드리기에 바빴어요. 어쩌다 보니 결혼 준비를 조금 급하게 하면서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야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에 초대할 수 있었어요. 전부터 집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던 터라 초대해서 집을 보여드리면 당연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요. 집이 아늑하고 두 사람이 살기에 딱 좋겠다라고 시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신 것 말고는 좋은 얘기를 한 기억이 없어요. 여기는 집이 남양이 아닌 것 같아 빛이 형 안 들겠어요. 어머니, 여기 빌라는 전체가 다른 것 같아요. 양이에요. 지금은 저녁이라 그렇죠. 낮에는 빛이 얼마나 잘 되나요? 제 집은 특히나 더 잘 들어요. 부엌 만나고 거실이 좁아서 좀 그렇네요. 요즘에는 조리 공간이 넓은 게 대세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거실이 넓으면 TV를 보고 편안히 있기만 해서 저가 일부러 그러고 싶지 않아 소파도 안 누르고 생각 중이에요. 우리 이것도 좋아요. 바로 위층이 처갓댁이라서 어떻게 집에서 수시로 내려와 보는 건 안 되지 못하게 해야 돼. 에이, 어머니, 아무리 가까워도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해요. 못 오게 아지는 못해도. 저 집 비밀번호도 안 알려드렸어요. 나는 비밀번호 알려줄 건지?
나는 부모님한테도 안 알려드렸는데. 시어머니만 알려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섭섭해 하실 거잖아. 텐데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친정과 시댁이 같아 시어머니가 말하신 대로 그 전에 우리와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려 합니다. 우리 남편이 고집을 부려서 우리가 신을 집에 도움을 못 줘서 그런 것 같아 아들이 빼앗기는 것 같아 영 마음이 안 좋아요. 에이, 엄마, 쓸데없는 말하고는 안 되는 말을 하지 말아요. 왜 빼앗길까요? 너는 기가 죽지 말고 지내야 해요. 우리가 없는 집이 아니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모자지경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우수해진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을 팔려고 하지 않으시는 시아버지의 고집이 원망스러워요. 시어머니가 괜히 그러시는 것 같다고 생각해왔어요. 일부러 시아버지에게 들으라는 말이에요. 물론 시아버지님들은 체만치했지만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정말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빠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걸 보더니 시누이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졌나 봐요. 저희도 결혼을 늦게 한 편이라서 남편의 동생인 신우도 사실 결혼 청년기가 조금 지나긴 했거든요. 워낙에 자기 관리도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실은 결혼에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여하튼 신우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시부모님께 얘기해 놓은 모양이에요. 혼자서는 연애도 잘 못하고 하니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신랑의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신우가 직업도 없고 저렇게 결혼을 생각하다니 참 신기하네요. 모아둔 것도 없고 정말 딱히 잘난 점이 하나도 없어 상대방 자리가 잘 나타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주변에 좋은 사람 없냐고 물어봤을 정도니까요. 여보, 우리 막내 시집 보내야 되는데 우리 진짜 그 시골을 좀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끼고만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 팔 생각이 없다고 해도 그러네. 내 땅인데 왜 자꾸 자네가 팔라 하는 것이요? 참, 남자가 하는 일을 조용히 따르지 못하고 여태까지 조용히 따른 걸로도 모자라 우리 장남 장가 갈 때도 빈손으로 보내지만 우리 막내는 진짜 빈손으로 시집 보내지도 못해요.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니까? 참, 며느리 보는 앞에서요. 자네는 못하는 말이 없네? 이따 애들을 보내고 얘기해. 나중에 남편한테 들으니까 제가 가고 나서는 엄청 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시골 땅을 팔라고 난리를 쳤고 아버지의 원성이 높아졌어.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고집에 아버지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시골 땅을 팔기로 했다 해. 그러면 꽤 큰 목돈이 생기게 되어 우리 부부에게도 뭔가 좋을 거라고 남편이 신이 나서 말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며느아내 시아버지가 드디어 고집을 꺾고 그 시골 땅을 내놓기로 했단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어머니도 라고 말했어요. 그 땅을 계속 팔고 싶었어요. 이제서야 너희에게 좀 면이 서겠다. 그동안 아들이 그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에휴, 내 집이니까 무슨 말인가. 신혼집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할 때 언제였냐고. 그때는 몸 뒤에 빵이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지. 아니, 요즘 누가 빌라로 하니 다들 아파트에서 살지. 그래도 없는 형편에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 명의로 된 대출 하나 없는 빌라집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 어머니, 빌라인 것이 마음에 안 드셨어? 집에 왔을 때도 별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흠을 잡지 마세요. 거군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흠을 잡았을까 싶네요. 아쉬운 점을 찾으려고 보니까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실제로 그 집에 미가 있는 건 죽겠어요. 어쨌든 우리 시아버지가 시골 당만을 팔면 덕은 오니까 우리 장남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를 해줘야 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저와 제 남편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우리가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어머니는 왜 우리에게 아파트를 해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내가 혹시 형아들 백hin같이 뒷받침 받아 마음이 안 놓인다는 말인가요? 또 우리 아들이 저같이 바로 아랫집에 살면서 기도 못 펴고 살 것 같고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해요. 애기가요. 부모님도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언급한 분들은 정말로 저희한테 관심 없는 분들이거나 거의 개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주변에 계셔서 내와 저를 가진 가족들 사이에 있을 때 둘 중 어느 곳에 갔을까요? 얼마나 그러더라도 제 소중한 첫째 아들을 위탁으로 챙겨보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야 신을 수 있는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나를 항상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나는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동안 아들의 애정이 예외적이라면서요. 한 주 정도 전에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남편에게 퇴근 시간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남편이 오늘은 본가에 가서 먹고 온다며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집에 비상회의가 소집됐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놀라서 되물으니 아버지께서 땅 관련한 얘기를 할 것 같다며 이따 집에 가서 말해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해준 얘기는 별다른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야, 글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상속 없이 시골 땅 전체가 아니라 그 절반만 팔려고 내놓고 있다는 모양이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 아버지 땅인데 아버지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게 맞는 거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땅을 전부 팔아도 우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형제들에게 돈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좋아 보이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 땅이라고 해서 팔면 수십억이 나올 것 같은 소리는 아니다. 실제로 나도 땅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호재가 있어 샀을 때보다 값이 꽤 올랐다는 건 돈이 꽤 많아진다는 건 알고 있어?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아버지가 모두 팔려는 게 아니라 절반만 파는 걸로 생각 중이라는 것이고 엄마가 말로는 시골 땅의 절반을 판 돈으로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 엄마는 마당을 애는 표정을 했어요. 아빠랑 또 한 대로 했어? 어쩌다가 저는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사주셔도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요. 아가씨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집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 엄마가 먼저 도와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우리 엄마는 아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들이 우선순위로 아파트를 먼저 사주실 필요가 있다고 매우 강하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우리 동생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가 정말 결혼을 원하시나요? 그럴듯하지만 결혼을 위해 꼭 집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가씨와 어머니 모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 동생이긴 하지만 워낙에 인물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뭐 하든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집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자기같이 이런 번듯한 집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그런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될 텐데. 집이 꼭 그렇게 중요한가? 자기도 내가 집이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 랑은 상황이 다르지. 아무튼 일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조만간 자기한테 상해 좀 하러 오겠대. 나한테 자기 아버지 땅을 파시는 건데 나한테 상의할 게 뭐 있어? 아이 몰라. 아무튼 연락한다 기다리고 있어? 남편의 말을 듣고 자는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아파트를 못 사주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우리 집에 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연락 없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셔서 어떤 사정인가요? 우리 아들이 얘기 안 했어요. 오늘 가겠다고 했는데 조만간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오시기를 몰랐어요. 우리 아들에게 아침밥을 먹이고 출근시켜야 했어요. 그래요. 밥까지 다 먹고 출근했어요. 에휴, 엄마가 해주는 밥 일을 참 좋아하지 않을 텐데 아무튼 오늘 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너와 상의할 일이 있어서야. 어제 남편한테 들었겠지만
너희 시아버지가 그 불현듯의 고집을 못 버리고 시골 땅 절반만 팔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이 부족해질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들에게 신축 아파트 하나를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어머니, 어제 저도 조금은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아가씨가 매우 속상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우리가 집을 주면 그것만으로도 시집 가는 게 가능했을 텐데 오빠부터 챙겨준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러나 순서가 그게 맞는 건지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말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시골 땅을 팔아서 신축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생각인데 4명의 딸들이 이 빌라를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게 무엇이 있나요? 내가 신축 아파트를 주고 내가 빌라를 제공한다고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로 하나씩 자고 있는 거잖아. 너로서는 훨씬 더 이득 아니야? 이 집은 오래전에 지어진 빌라인데다가 나의 세월이 담긴 건물인데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새 건물이라서 더 좋을 텐데. 고민해야 할 게 뭐가 있어? 이 말이야.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 어머니는 그동안 이 집에 오실 때마다 별로라 하시고 엄청 흠을 많이 지적하셨잖아. 그런 집인데도 아가씨가 신혼집으로 살 만큼 특별하게 해주고 싶으세요? 물론 마음은 정말 안 들지. 그러나 우리 딸도 그리 잘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흠이 있는 집이라도 하나쯤은 있어야 혼자 찾아다니는데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옆에 있고 나는 정말 느끼지 않아. 견해가 이해가 안 가 함부로 신축 아파트를 받아들이기에 마. 아파트가 눈앞에 닥쳐 생겼는데 값만으로도 2배는 되겠어요. 이미 너희들이 사세 아파트도 챙겨가게 아군도 걱정해왔고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와 상의도 없이 벌써 가게 약까지 한 후 오실 수가 있나요? 여태까지 제 빌라만 보며 아주 작은 흠도 놓치지 않고 트집을 잡던 어머니 모습들이 떠오르니 무척 빈정상했고요. 그래서 트집을 잡더니 이제 와서 신혼집으로 살고 싶다고 하다니요. 게다가 우리 집이 얼마나 구축된 빌라라 해도 지하철역도 가깝고 평소에도 넓고 좋은 빌라여서 그렇게 값싼 집 취급받은 물건은 아닌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부모님이 바로 위층에 안정하게 계시니까 저한테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좋은 공간이란 뭘까요?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빌라를 아가씨 이름으로 바꾸어주면 신축 아파트는 저와 남편의 공동명의로 해주실 거예요. 아이야, 어떻게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했니? 너가 이렇게 속이 깊었다니 어머니, 이런 속이 깊은 건 아니에요. 제 빌라를 팔면 4억에 달할 텐데 이걸 조건 없이 신분으로 하신다면 당연히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나가서 살면 돼. 너희들은 내가 계약하고 온 뒤에 말이지. 막상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속내를 드러내니 어머니, 이건 창피할 것도 아니고 속은 깊은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저는 우리 집을 아가씨에게 란을 주라고 하면서 새 아파트에선 제 몫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 빌라는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이겠죠. 반면 아파트는 매년 다르게 가파르게 오르겠죠. 그런데 벌써부터 내 몫을 얘기하는 것은 웃긴 것 같아요. 이게 나 어른들이 하는 결정에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아야지. 어머니, 저는 막말로 아가씨께의 집도 주지 않고 저와 제 남편이 이 집에서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면 충분해요. 신축 아파트를 장하게 해주고 싶은 것도 어머니의 욕심이고 제 집을 아가씨에게 주고 싶은 것도 어머니의 욕심인데 그 과정에서 제가 손해보는 게 안 되겠죠. 어른이 말하면 한 번 알았다고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군요. 너 그렇게 바라지 않아도 돼. 공동명의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 볼 테니까 너희 집을 변경하려면 빨리 알아보는 게 좋겠어. 어머니 집을 계약하고 난 후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세금 문제에서 골치 아파지거든. 처음 계약할 때부터 공동명의를 해야 해.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야. 결정하려면 지금 확실히 해주셔야 해. 솔직히 마음만 같았더라면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계약해 주실 거란 말에도 제 빌라를 아가씨에게 넘길지 말지 고민할 때가 찾아올 것 같아. 제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부부와 상의 없이 신축 아파트에 가계금까지 걸고 왔다는 시어머니 말에는 많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꼬박꼬박 해왔어요. 말대답을 했어요. 솔직히 제 빌라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언행에 화도 좀 났고요. 시어머니는 폭발하고 말하셨어요. 너 그동안 친정 바로 근처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됐지? 신축 아파트까지 해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목을 뻣뻣하게 들고 한마디를 앉아 시부모님이 시골 땅까지 팔아서 좋은 아파트 살게 해준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꾹뻑받지는 못할 망정. 거기다 대고 공동명의 세금이니 잘난 척이나 하고 말이야. 어디 어른을 가르치려고 들어 염치가 있으면 그런 말 못할 거야? 너 나한테 말하는 거 보니까 내 아들한테도 너 같집 있는 걸로 얼마나 유세를 덜었을 거야? 너랑 결혼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우리 아들이 벌써 어깨가 작아진 거? 나의 시선에 따라 마음이 아팠으며 죽어도 되겠구나. 역시 나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군요. 너 앞에서 내 눈을 받기를 싫어한다면 빨리 이 집 빌라의 이름을 우리 딸로 바꾸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될 거예요.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난리를 피워가며 혼자 원석을 고쳐놨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논리적이지 않아서 무서운 것도 속아 넘어갈 것도 없었어요.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택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나는 한 번도 잘못한 적 없이 올바른 말만 한 탓으로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미운 쪽 박힌 며느리가 되었고 퇴근 후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저한테 한 말을 하더군요. 자기도 자초주정을 어머니에게 다 들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기야, 엄마가 하시는 말에 그렇게 따박따박 말해 당신 말이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말했어. 답변이라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꼭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아 보이잖아. 나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어. 내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볼래? 아니야, 나도 엄마에게 들어서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 다만 나는 자기 마음도 이해가 가고 엄마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런 거지. 우리 엄마는 나한테 못해준 게 계속 미안해가지고 빚진 마음일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잘 이야기해보려고 그렇게 원성이 높아진 거야? 아닐까? 엄마는 우리를 좋은 집에서 사게 해주고 싶어서 좋은 아파트에 가게 건까지 걸고 기분 좋게 와서 말하는 건데 자기가 자꾸 공동명의 이야기만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는 신축 아파트에 살게 해줄 테니까 이 빌라를 내놔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공동명의를 해주실 거란 질문에도 자꾸 그런 소리 먼저 하지 말라고만 하셨고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 빌라를 드릴게요.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 때 되면 우리 엄마가 알아서 잘해줄 텐데 그냥 알겠습니다만 하지 그랬어요. 자기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만약 정말 그렇게 말했다가 공명의 안 해주시면 난 어떻게 될 건데 입장 바꿔서요. 생각하면 자기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겠지? 아니, 우리가 이혼할 것도 아니고 공동명의가 그렇게 중요해? 어머니가 나에게 염점이 있으면 뭐라고 하셨는데 난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 싶어. 내 빌라를 아가씨에게 주기 바란다면 어머니가 먼저 아파트를 우리들 공동으로 사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도 참 너무한다. 그래도 어른들 생각인데 맞장 고치는 신용이라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냥 받았던 집이야. 어른들 생각에 그냥 마장고 쳐줘야 한다는 입장이면 우리 부모님 생각부터 먼저 여쭤봐야지. 아휴, 그래. 우리 엄마랑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보자. 어머니가 태도를 안 바꾸시면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이야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편과의 대화 후에는 제 기분이 더 이상해졌어요. 남편은 평소에 똑똑하고 협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 편에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남편의 말조차도 거들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제가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신우는 이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만 먹은 거였지만 실제로 만나는 사람도 없고 혼사도 오고 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급해서 제 빌라를 빨리 신우의 명의로 돌리기를 바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급한 일이 없는데 혼자만 급해가지고 전화로 계속 말렸어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완전히 실증이 났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고 결심해서 우리 주변의 여러 문제 부동산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가 자주 자랑하시던 시골을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술이 취하면 그 땅의 위치를 잘 알고 바로 옆에는 어떤 개발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땅이 개발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셨거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 전까지는 제 땅이 아닌 한 큰 관심이 없었지만 해당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중심으로 부동산 뉴스를 약간만 살펴봤는데도 저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귀가 닳도록 말씀하셨던 그 지역 개발 호재는 이미 근처 다른 지역으로 선정되어 그 지역은 닭을 쫓던 개가 되었다는 기사뿐이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입을 모아 찬양하던 우리 시골 답은 평당 5,000원도 못 받는 말 그대로 시골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시부모님은 도대체 이 땅을 팔아서 어떤 아파트를 살 주라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신축 아파트 단지의 부동산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혼집 보러 왔어요. 아내, 사장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없네요. 아니, 최근에 제 시어머니께서 저희의 신혼집을 10,000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부동산에서 가게 약까지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조금만 어머니 인상착의를 말씀드렸는데도 부동산 사장님은 바로 누군지 알겠다고 하셨어요. 여기는 신축 아파트여서 대부분 분양받은 세대들이 많고 학군지도가 아니라서 월세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여자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월세라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맞아요. 그분 최근에 가게 합금만 넣고 가신 분이고요. 단발머리신 그 여사님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이름하고 연락처 써놓고 가셨어요. 시어머니 성함이 이순분 여사님이세요? 맞아요. 네, 저희 어머니 성함만. 맞아요. 월세집을 알아보시려고 많은 집을 봤어요. 아마도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는 집을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자고하는 세댁이 있는데 그쪽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월세만 보신다고 하셨어요. 월세 어머니가 처음에는 매매할 집을 찾다가 나중에 월세도 한번 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월세만 찾으시나요? 처음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집을 보다가 갈수록 보증금이 더 낮은 집은 없냐고 하시면서 제가 매우 힘들게 했다고 해요. 월세는 아들 부부가 낼 거라고 해서 상관없다거나 뭐 그런 식이라 결국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짜리 집으로 거래를 마무리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겪은 일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보았어요. 먼저 아버지가 팔려고 내건 시골 땅은 아무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이었어요. 즉, 그 땅은 돈으로만 측정되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 두 번째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줄 것이라던 신축 아파트는 실제로는 공동 명의가 아닌 아들의 명의로 월세 받기 위한 계책이었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월세도 저희들이 내게 하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 월세 아파트를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는 4억 원을 넘는 제 빌라를 아들의 명의로 속이려는 계획도 들통이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들통나게 된 일을 시어머니는 언제까지 숨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작정이었다. 시어머니의 심정을 알게 된 그 바로 날 저녁, 나는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남편까지 함께 저희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자고 초대했습니다. 제가 모두를 초대하고 나니 남편이 겁에 질려서 오후에 따로 전화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라며 놀라며 나를 쳐다보더군요.
나는 자기 엄마랑 자기 동생도 다 좋아할 이야기야 라며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보 같은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다면서 자신의 엄마에게 이미 입방정을 떠였던 것이었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슨 얘기를 할지도 모르면서 팔을 맞잡고 싱글벙글 웃으며 왔군요. 올케 언니가 오늘 맛있는 음식 해주려고 부르긴 했어 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집에서 무슨 맛있는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냄새가 안 나니 식구들 다 불러놓고 아직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오늘은 배달 음식을 시킬까나 생각 중이에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주문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중국 요리를 먹을까나. 저는 배달 음식을 싫어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서 서둘러 준비해야겠어요. 싸각하게요. 어머니, 아가씨, 제가 저녁 식사 시간에 불렀지만 함께 먹으려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일이라 빨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 우리 저녁 안 먹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끝나면 각자 알아서 드시면 되겠네요. 각자 알아서 먹는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분위기를 깨는 말을 왜 하세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요. 제가 말을 끝내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손에 쥔 채 있던 열쇠를 모두가 놓인 테이블 위로 내려놨어요.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매우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이, 이게 뭐야? 아니, 이거 혹시 내 빌라 열쇠야? 아니야. 제가 내려놓은 열쇠가 바로 제 빌라 열쇠라고 단언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당신 마음 먹은 거라면 빌라를 내 동생에게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웬일이야? 정말 잘했다.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내가 뭘 했길래 진작 그렇게 해야 했는데 세 명이 모두 어색한 표정을 짓는 것처럼 호의를 베푸고 있었다. 저는 정말 놀라기는 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달려있는 키 말이야. 대명 부동산 말이야. 왜 여기에 열쇠고리가 매달려 있는 거야? 어머니, 이 부동산은 어디인가요? 아시겠죠? 모두의 눈길이 어머님에게도 향했어요. 이 부동산은 내가 너희들에게 신축 아파트를 사게 해주려고 알아볼 때 갔던 부동산인데, 며느리야, 내가 이 부동산을 어떻게 알아? 부모님 빌라도 여기서 관리하지 않는데 거기가 너무 먼데? 어머님, 이제 속내를 밝히세요. 우리 좀 그만 속이시길.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시어머니한테 경욱이 무슨 말을 벌였니? 경우가 없다니? 현재 어디가 경우가 없다고 말하니?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아니야,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오늘 나는 부동산에 가서 모두 알아와 왔어. 당신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던 그 신축 아파트는 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월세로 빌리려고 했던 것이었어. 그래서 내 빌라를 내놓으라고 하셨던 거였어. 아니, 당신이 그것까지 어떻게 알았어? 설마 했는데 당신도 한통속이었던 거야? 어쩌면 생전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했지? 당신도 이 모든 계획에 함께한 피였구나. 눈치를 보니 시어머니와 신우의 남편 둘 다 이번 일을 알고 있었던 거네. 같더라도 세 사람이 함께 돌아다니면서 서로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에요. 세 명이 함께 있는데 한 명을 바보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사기를 시도했던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사기로 이어지는 사기의 다름이라 할 만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계속해서 말했어요. 5천만 원짜리 월세집을 제공해 주겠다면서 4억을 넘는 집과 바꿔치기 하자는 것은 어느 정도의 계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접했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그 정도까지 말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만 우리를 사기꾼 지급만 하지 말고 내 얘기도 좀 들어보라네.
시아버지 땅이 아직 팔리지 않아서 일단은 월세로 아도 살게 해주려고 그런 것뿐이야. 그런 과정들을 다 모르고 내가 내 좋은 대로만 알아보고 다니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 시아버지 땅이 팔리면 진짜로 그 아파트를 살 줄 생각이 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시아버지 땅은 평당 5,000원도 안 하는 완전 황무지 땅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밥으로 보이시는데 돈 안 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시골 땅 타령도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 어쨌든 지금 당신 너무 격양된 것 같으니까 잠깐 침착하고 나랑 따로 이야기 좀 하자. 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침착하고 이 침착한 기분을 노리며 말하고 싶은데 우리 이혼하자는 순간 집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이혼하자는 마른 분위기에 휩쓸려 갑자기 내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부동산에서 시어머니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후에 바로 위층 부모님 댁으로 가서 이 내용을 말했거든요. 부모님도 시큰둥한 모습에 너무 놀랐고 설치를 쉬었어요. 결혼식은 했지만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저의 의사를 존중해 주셨어요. 나는 이 사기꾼 집안 식구들을 불러 모았을 때부터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조금 걸렸거든요. 근데 남편까지 한 통속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니 더 이상 이혼을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천하의 날강도 같은 시이지만 인간으로 창피하는 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더군요. 저는 미리 남편의 짐을 여인 가방 하나로 대충 챙겨뒀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내 집에서 지금 바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짐들은 조만간에 택배로 보내준다는 말과 함께요. 들어올 때 신이었던 시어머니와 신랑을 마주쳤고 욕이라도 할까봐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빨리 현관으로 가서 신발이 급하게 신더라고요. 꽁지가 빠지게 도망간다는 말이 딱 이때 쓰려고 만든 말 같았답니다. 며칠 전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혼인을 한 친구도 없었는데 일반적인 남자라고 해도 될까요? 어쨌든 그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였는데 저는 살짝 훑어보았을 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읽어볼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읽는 데에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았거든요. 사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받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 뒤로는 휴대폰에서 번호를 차단하여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더는 모르겠어요. 혼인을 신고하기 전에 시댁이 사기꾼 집안인 것을 알게 되어 조사님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주변의 얘기에 많이 공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에는 함께 살았던 집이 조금씩 위즈트로 찜찜함을 느껴서 부모님과의 상해로 인해 현재는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결혼을 앞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겪은 경험을 한 번쯤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집의 면적이나 가진 재산 등을 묻는다면 그 순간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더라도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꼭 확실히 알아보시길 바라며 다른 사람의 재산이 풍부하다고 듣더라도 그것을 단순히 믿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돈 문제로 형제간의 갈등이 생길 줄 알았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어요. 결국 두세 번 말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안 좋은 일을 겪지 않고 무사히 지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